자, 봅시다. 이게 확률인데, 사실 이제 확률이란 게 뭐야? 뭐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그 확률을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하잖아, 2분의 1. 이게 뭐냐? 2가 전체 경우의 수야. 동전을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앞면 한 가지잖아, 그치? 그럼 주사위. 주사위 던졌을 때 뭐,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주사위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죠? 그죠? 3의 배수의 눈은 두 가지잖아. 3, 6.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확률이야. 그래서 확률은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우의 수를 두 번 구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두 번. 그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두 번은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 경우의 수만 잘하면 확률은 그냥 거저먹기야. 거저먹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확률이라기보다는 사실 확률의 어떤 근간은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오늘 한번 좀 심도 있게 배워볼 거야. 심도 있게. 알겠죠? 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다. 그리고 어렵고 내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쓰이는 기호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르칠 거야. 왜냐하면 잘 들어. 이게 좀 어려운데 실제 너희들 나중에 그 내신 문제 풀 때 기출문제로 가면 이 정도 문제가 충분히 나온단 말이야. 원래 공부라는 게 그래. 처음 해놓을 때 좀 잘 어렵지만 빡세게 대응해 놓으면 그 다음이 쉬워. 지금 편하겠다고 좀 설렁설렁 해놓잖아? 얄팍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려워져. 알겠지?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순열이야, 순열. 이 한자인데 순열이라는 게 뭡니까? 순서를 고려해서 뭐 나열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 해볼게. 자,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뭘까? 5명이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어. 그러면 이제 1등, 2등, 3등, 4등, 5등이면 여기에 5가지 경우의 수 행사할 수 있지. 야, A, 네가 올래? B가 올래? C, D, E 이런 식으로, 그치? 만약 여기 뭐 E가 왔어. 그럼 여기는 A, B, C, D 4개 중에, 4명 중에 1명 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4가지죠. 그죠? 3가지, 2가지, 1가지죠. 그쵸? 곱해줘야죠.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명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치면 첫 번째 A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뭐 B, C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배열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마찬가지 이렇게 A, C, C, A 이런 식으로 C가 왔어. A, B 이 6가지란 말이야. 그치? 근데 왜 6가지냐? 1등 자리에 3명 올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왔으면 2등 자리에는 둘밖에 못 오죠. 각각의 경우가 모두 2가지란 말이야. 3등 자리는 1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3가지. 1등 자리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2등은 1가지.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렇게 쓰고, 요거 그냥 계산하면 이제 뭐, 나오죠. 답이. 얼마? 120, 그치? 근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쓰냐면, 기호로 이렇게 써. 이게 뭐다? 느낌표가 아닙니다. 팩토리얼, 팩토리얼. 5부터 시작해서 4, 3, 2, 1까지 쭉 곱해나간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가 5 팩토리얼이라고 기호로 쓰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7명을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러면 7명이 있어. 거기서 1등 정하는 경우의 수가 7가지, 2등은 6가지죠. 5가지?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그럼 뭐겠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야, 그냥. 7 팩토리얼. 그죠? 괜찮아? 0이 괜찮아? 그러면, 자, n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뭘까요?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n명. 근데 뭔지 몰라? 괜찮지? 쉽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냥 쭉 곱해 나가면 돼. 물론
굳이 이 기호를 써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 근데 가급적이면 써주는 게 좋아, 가급적이면. 이게 너희들 미래에 한 3년 후에 이제 확동할 텐데, 그때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순열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했던 거고, 두 번째 뭐냐? 자, 이게 쉬운 말로 치면 선착순이야, 선착순. 얘는 다섯 명이 있으면 다섯 명을 다 배우라는 거죠. 얘는 그게 아니야. 선착순은 뭐냐? 5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우라는 거야. 뽑아서. 뭐라고? 5명 중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배우라는 거야. 그거를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 쉬운 말로 선착순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A, B, C, D가 있어. 5명이 있어. 여기 1등 자리하고 2등 자리하고 3등 자리 뽑을 거야. 여기 몇 가지? 여기 누구 뽑지? 5가지겠지? 맞죠? A, B, C, D, E 5가지. 여기 몇 가지? 여기 뽑은 사람은 뽑지 못하지, 그치? 그럼 4가지. 여기 3가지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도 그냥 60 해버리면 끝나.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 너희들 문제로 가면 5명이 있는데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똑같은 거야. 반장 1명, 부반장 1명, 총무 1명.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뭐 9명이 있어. 9명 중 4명을 똑같이 선착순으로 뽑으세요. 혹은 9명 중에 4명을 9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우라는 경우의 수라고 해도 괜찮죠. 그럼 혹시나 1등, 2등, 3등, 4등 자리가 있어. 자리가 4개밖에 없는 거야. 5등 이후는 그냥 야 꺼져 이거야. 집에 가. 이런 얘기죠. 또 어떻게 9가지죠. 1등 9가지, 2등 8가지 이거죠. 느낌 뭐지, 그치? 근데 이것도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이렇게 얼마다 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봐봐.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우라는 경우의 수, 즉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5, P, 3이라고 그래. P가 뭐냐? 퍼뮤테이션이라는 영문자의 머리 글자야. 그럼 퍼뮤테이션이 뭐냐? 그게 순열이야. 별거 아니다, 그치? 5명 중에 3명을 선착순으로. 오케이? 이 P라는 단어를 그냥 선착순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럼 뭐가 되겠어? 9명 중에서 4명을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게 뜻이 뭐냐면, 봐봐. 9시사가 9부터 시작해서 4개 곱하세요야. 9, 8, 7, 6 이렇게. 5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곱하세요야. 맞아? 연습 11P5가 있어. 이게 뭐야? 11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우라 하세요. 혹은 5명을 선착순. 11명 중에 5명 선착순. 그지? 그죠? 그럼 뭘 것 같아?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 가면 돼. 그 경우의 수가. 이해됐어? 11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우라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별거 아니죠? 근데 너희들 이런 것까지 안 나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많아봤자 6명 뭐 그럴 거야. 그죠? 하나 더 해볼까? 자, 6명 중 반장, 부반장, 총무, 서기까지 뽑는 경우가 이게 뭘까? 4명을 선착순으로 뽑겠다는 얘기잖아. 맞아? 맞죠? 그럼 뭐야,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반장 뽑는 경우에 6가지, 부반장 5가지, 총무 4가지, 서기 3가지 이렇게 하면 끝나.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라고 하기보다는 해도 괜찮은데 이걸 뭐다? 뜻이 6명 중에서 4명 뽑아서 일렬로 배우라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하고 의미하는 말은 뭐다? 6부터 시작해서 4개 곱하세요야. 설마 이걸 6, 7, 8, 9 하면 안 돼? 내려가야 돼, 그치? 6, 5, 4, 3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가장 잘 나와. 이런 거 6명 뭐 5명 이런 거, 그죠? 어쨌든 자,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자. 한번. 자, 6명이 있어. 6명 너무 그런가? 7명이 있어. 7명 중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경우에서 이게 뭐죠? 선착순 2명이죠. 뭐야? 7, P2죠. 물론 계산은 7 곱하기 6이라고 하죠. 너무 쉬워서 이렇게 하나 큰 차이 없겠지만 내가 지금 거듭 P라는 기호를 쓰는 이유가 있어. 좀 친숙해지라고. 이해 좀 하시라고. 알겠어? 그래서 자, 이제 일반화 시켜볼게. 자, 뭐냐? NPR이야, NPR. 오케이? NPR. N명 중에서 R명 선착순. 그지?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쭉 가. 자, 이거 몇 개를 써야 돼, 숫자 몇 개? R개를 써야지, R개. 왜? 형이 4명 뽑는 거니까 숫자 4개 쓰여질 거 아니야. 이해돼? 6부터 시작해서 4개니까, 그치?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쓰면 돼, R개를. 사실 이 끝에 있는 녀석도 우리가 고동수학에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지? 알겠어? 요것만 기억해. 내가 지금 이 형광 노랑으로 칠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 이제 조합이야, 조합. 조합이라는 표현 들어봤어? 실제 우리 고등수학의 양대 축이야. 순열과 조합. 순열은 얘는 크게 순서를 고려하는 거야. 순서를 고려해. 지금처럼 반장, 부반장, 총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선착순. 얘는 그게 아니야. 가장 큰 차이가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마치 이런 거야. 내가 어디 여행 가려고 그래. 예산으로 여행 가려고 그래. 근데 옷장을 딱 보니까 바지가 몇 개 있고 바지가 3개 있어. 그다음에 티셔츠가 뭐 4벌 있고 모자가 뭐 2개가 있다고 쳐봐. 그래 각자 하나씩 장착하고 갈 거야, 내가. 그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야, 이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지 뽑고 뭐 티셔츠 뽑고 모자 뽑고 이게 순서가 중요한가? 뽑아 놓으면 그렇게 하나의 코디가 되는 거야, 코디. 이렇게 입고 가야겠다, 이거지, 그치? 이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되는 거죠? 또는 이런 거야. 자, 여긴 지금 9명 중에 4명을 뽑았죠. 선착순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반장, 부반장, 총무, 서기 이런 식으로. 얘는 그게 아니야. 야, 9명 중에 4명의 임원을 뽑는 거야, 임원. 순서가 무의미한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좀 쉬운 얘기를 하자. 자, 여기서 내가, 자, 이거 선착순 이제 반장, 부반장, 총무라고 할게. 그지? 여기서 A, B, C라고 하면 A, B, C가 반장, 부반장, 총무라고 했을 때 A, B, C랑 CBA나 ACB나 다른 거지, 여기서. 그치? 아니, 반장이 누구냐? 뭐 다르잖아. 여기서 그렇지 않아. 다 그냥 같은 거로 보는 거야. 임원. 알겠어? 자, 이 경우의 수를 이제 할 텐데, 이게 좀 어렵다. 알겠어? 자, 뭐냐면, 자, 해볼게. 5명 중에서 3명의 임원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임원? 야, 너 3명 나와. 야, 다 같이 임원해. 직책이 없는 거야. 순서가 무의미한 거지. 야, A, B, C 나와. 야, 너네 임원해. 야, CBA 나와. BAC 나와. 어떻게 부르든 간에 다 똑같은 거야, 그치? 맞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옷 고르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야, 그치? 이 경우의 수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X가지라고 하지, X가지. 뭔지 모르겠어. 물론 노가다로 써도 되지. 그지? X라고 할게.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거였어. 야, 5명 중에 야, 3명 나와. 야, 너네 임원해. 근데 뽑고 나서 내가 이들한테 뭔가 일을 시키고 싶어. 야, 너는 여기 복도 청소하고, 넌 칠판 닦고, 넌 화장실 가서 걸레 빨아와.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고 싶어. 그럼 그들한테 내가 임무가 3가지가 있었지, 방금? 뭐였지?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거. 그 임무를 내가 이제 PQR이라고 할게, PQR. 3가지 임무를. 그럼 내가 얘네들한테, 야, 누가 P 할래? 누가 Q 할래? 누가 R 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야, 너가 P 할래? 그럼 셋이서, 야, 이렇게 임무가 3개 있는데 니들 하나씩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짜든,
다시 뭐 수녀를 세우든 해가지고 그들의 임무를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뭐다? 그게 그 세 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5명이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뭐 A, B, C, D라고 하자. 그죠? 내가 만약에 셋을 뽑았어. 여기서 내가 이 3명을 뽑았는데 A, B, C를 뽑았어. 야, 니네 다 같이 임원이네. 근데 야, 임무가 부여됐어. 그 임무에 대응되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P 할 건지, 누가 Q 할 건지, 누가 R 할 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 B, C가 이렇게 대응될 수도 있고 A, C, B 대응될 수도 있고, 그치? B, C, 뭐 A도 가능하고 B 이렇게 가능할 거 아니야. 이게 뭐다? 아, 그 임원을 뽑은 상태에서 다시 그들을 수녀를 세우는 거지. 야, 일단 3명 나와봐.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미안. 다시 한번 서볼래? 이거야. 뽑아놓은 상태로 다시 한번, 야, 안 되겠다. 다시 서봐, 일렬로. 이거야. 괜찮죠? 왜? 임무를 주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순서 무관하게 뽑았는데, 다시 그 다음에 임무를 부여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다시 세웠어. 그치?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몇 팩토리얼이야? 3명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잖아. 그게 뭐야? 아까 저기 했잖아. 3팩토리얼, 그치?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죠. 자, 그러면 이 둘을 이제 합쳐보자. 즉, 처음에 X를 뽑았어. 응? X까지? 뭔지 몰라. 어쨌든 3명을 뽑게 하는 경우의 수야. 뽑은 상태로 그들을 다시 순서를 세웠어. 야, 일단 나와봐. 그 다음에 그들을 다시 순서 세웠어. 그러고 났더니만 그게 뭔지 아니? 그게 이거야. 맞잖아. 처음부터 나오면서 순서를 부여했던. 맞죠? 이해돼? 그게 이거란 얘기야. OP3. 응? 맞아? 그게 바로 뭐다? OP3이야. 알겠니?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거를 3팩을 넘겨. X는 3팩토리얼 분의, 우리 지금 이 X를 구하는 거니까, 그치? 맞죠? 이렇게 해서 얘를 정의할 수가 있어. 응? 그 다음에 이 X를 어떻게 한다? 자, X가 의미가 뭐였죠? 그냥 3명을 그냥 뽑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 무관하게, 그치?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기호로 OC3이라고 써. OC3. 응? C가 뭔지 알아? 컨비네이션. 순서 무관하게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돼. 정의는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죠? 괜찮아?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이렇게 돼. 이게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잘 봐. 자, 이거를 어쨌든 내가 X를 53이라고 했으면, 자, 한번 써볼게, 한번. 자, 의미하는 바가 뭐다? 5명 중에 3명을 그냥 뽑는 경우의 수야. 그치? 자, 해볼게, 이제 한번. 자, 요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5명 중에 3명을 일단 그냥 뽑아. 순서 무관하게. 근데 뽑고 나서, 야, 안 되겠는데? 이런 다시 내가 임무를 부여할 테니까, 혹은 뭐 다시 순서를 내가 생각해야 되니까, 야, 니네들 3명 일렬로 서봐. 그렇게 했어. 일단 뽑고 수녀를 세웠어. 그치? 그게 뭐다? 그게 처음부터 뽑아내면서부터 순서를 고려했던 선착순과 전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OP3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응? 아니면 요거대로, 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자, 5명 중에 3명을 순서를 고려해서, 즉 선착순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봐봐, 선착순으로 이제 뽑는 경우의 수는 이런 거랑 이런 거 다 달리 취급하지? 그지? 여기서는 달라. 하지만 여기서는 똑같죠? 셋이 임원이니까. 즉, 이거를 배우려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만큼이 중복된다는 얘기야. 중복이란 게 뭐냐? 너나 이런 거 다 같은 거로 취급한다는 얘기야. 그냥 한 가지로 취급한다는 얘기야. 한 가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야, A, B, C 나와. A, C, B 나와. B, C, A 나와. 다 똑같은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중복되니까, 모두 한 가지로 취급되니까 그냥 그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이 의미가 중복이야, 중복.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나, 이렇게 기억하나? 상관없어. 근데 졸라 어렵죠, 그쵸? 그치만 해야 돼.
지금부터 좀 하세요. 그럼 너희들 뭐다? 미래 3년 후에 내가 다른 아이들 딱 이거 배웠을 때 난 좀 괜찮은데?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투자해야 될 그 시간과 노력보다 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야. 원래 세상 모든 일이 그래. 오케이? 언젠가 해야 될 걸 먼저 하는 게 조금 더 전반적으로 효율적이야. 전반적으로. 시간이든 뭐 비용이든 간에. 오케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그치? 그치? 그런 얘기 들어봤죠? 지금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래가 뭔지 알지? 이렇게 농기구인데 큰 이렇게 있어. 이 캐는 거. 호미는 쬐깐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았어? 그런 거야. 인생의 진리다. 오케이? 어차피 해야 될 거. 어차피 맞을 거. 지금 맞으면 좀 이게 낫죠, 그쵸?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 그치?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 알겠어? 그래서 요게 좀 어려워. 자, 요거 좀 내가 좀 부연 설명해 줄게.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사진을 먼저 찍을까? 우리 친구들? 지금 폰이 있어? 사진 먼저 찍으세요. 찍고 좀 이따 내가 필기 좀 시킬 테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이 녹화 중이긴 한데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친구들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영상 올릴 테니까 찍어. 괜찮아.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 한번 볼 거야. 조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쨌든, 자, 지금 다시 한번. 순혈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 둘 다 똑같아. 얘도 5명 중에 3명. 얘도 5명 중에 3명이야. 얘는 근데 순서가 있는 거야. 반장, 부반장, 총 뭐 이런 거. 얘는 순서가 없는 거야. 임원 3명. 가장 큰 차이야. 알겠어? 얘는 사실 그냥 기본이고, 기본. 팩토리알. 이건 기본이고. 그래서 크기는 두 가지. 순혈과 조합이고, 작게는 저 팩토리알하고 이 P기호, 요 선착순 기호와 요 조합 기호만 이 C,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연습. 이걸 잘해야 돼. 한번 해보자. 뭐 아까 했던 것처럼 7명이 있어. 7명 중 임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해보자. 임원 2명 뽑는 경우의 수. 그지? 그럼 이게 뭐였죠? 7C2야. 7명 중에 2명을 그냥 뽑는 경우의 수 맞지? 그죠? 자, 여기 지금 내가 써놨어, 지금. 그죠? 이걸 일반화를 안 시켰구나. 일반화 먼저 시켜보자. 응? 일반화. 자, 요걸 할게요, 요거. 자, N명 중에서 R명을 그냥 뽑는 경우의 수는, 자, 요게 그냥 위에 P로 바뀌어. 그 위에 NPR이 바뀌어져. 밑에는 여기 3이 팩토리얼로 오면 돼. 요거야. R 팩토리얼이야. 요거 좀 암기하자. 좀 어렵겠지만, 알겠죠? 이쁘게 봐줘, 이쁘게 봐줘. 이쁘게 봐야지 이뻐져. 비기 싫어 하잖아? 그럼 졸라 비기 싫어. 알겠니? 뭐든, 이쁘다. 이쁘다. 예뻐해주란 말이야. 그렇지? 자, 연습. 자, 7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의 수.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 7C2야. 자, 연습한다. 연습. 이게 뭐다? 위에 그냥 P로 그대로 바뀌면 돼. 7하고 2는 그대로 오고, P로 바뀌고, 2팩이야. 아까 있었죠? 7부터 숫자 2개를 써줘라. 7 곱하기 6, 2 곱하기 1이야. 끝! 그런데, 이 책에는 이게 없어. 2분의 7 곱하기 6으로 하래. 2분의 7 곱하기 6. 봐봐. 거기 174페이지에 그 6번 개념 보이죠?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2분의 잖아, 2분의.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n 빼기로 나와 있는데 이 n이 n명이니까 그런 거야. n명이니까. 지금 7명이니까 이게 7, 6 된 거고, 그치? n명이면 n 빼기를 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2가 그냥 얘만 푼다면 그래. 그냥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제한하면은 2가 맞는데 좀 더 많이 대응돼야 될 거 아니야. 실제 기출문제에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좀 더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서 해봐야 돼. 이게 이거라는 거 아셔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얘만 알 수 있는 식이야, 이건. 2명짜리만 알 수 있는 식이야. 하지 마세요. 응? 그럼 해보자. 자, 7명 중 3명을 뽑는 거야. 순서 무관하게. 임원 3명, 7C 3이죠. 그죠? 이거 뭐야? 7P3. 3팩이야, 그치? 자, 뭐야, 이거? 7 곱하기 6 곱하기 5. 밑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계산 때리면 끝. 이게 곧 저 경우의 수를 의미해. 알겠어? 그럼 이게 언제,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냐? 그걸 해봐야 되는데,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할까 말까? 해보자. 6명 중 4명을 뽑는 경우의 수야. 6C 4야. 그지? 자, 어떻게 한다? 4팩. 위에는 6P 4.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물론 이거를 얘들아 다 계산하면 안 돼. 이런 거 약분 시켜줘야지, 이렇게. 그치? 해서 계산하면 쉽죠. 15 나오지, 15.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지? 이거야. 됐니? 확실하게 좀 이해됐어? 자, 이제 이게 언제 쓰이는지 한번 볼게. 자, 언제 좀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보려면, 저 어디 어려운 문제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어딨냐? 그래. 자, 1012를 보세요. 1012.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처럼 책에는 꼴랑 2명 뽑는 경우의 수만 딱 제한시켜서 개념 설명을 해놓고, 여기에 가서는 이상한 게 나온단 말이야. 자, 보세요. 원이 있어, 지금. 점이 몇 개 있니? 이렇게 있잖아. 6개 점이 있어, 그치? 여기서 자, 선분.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가 A야. 그쵸? 선분의 개수가 A야.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점 중에서 2개를 택하면 돼. 근데 왜 P가 아니고 C입니까? P는 순서를 고려하는 거지. C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였잖아. 왜? 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연결하나?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연결하나? 그놈이 그놈 아니야? 순서가 무관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개념에서는, 야, 6 곱하기 5를 2로 나누어라고 해놓고, 야, 외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뭐였어,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써. 이거야. 왜? 이게 뭐였는데? 2 팩토리얼분의 6P2였으니까 저거 이용하면. 이쁘다, 그치? 이쁘지? 영이. 이쁘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삼각형. 그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자,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런 거. 혹은 뭐 이런 거. 그치? 뭐야. 6개 중에서 점 3개 택하면 돼. 순서 무관해, 그치? 이게 답이야. 근데 이걸 안 가르쳐 놓고 낸단 말이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니들 나중에 이제 저기 시험 보잖아. 거기 나와. 중학교 시험인데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해주는 거야. 폭넓게 대응시켜주기 위해서. 오케이? 뭐야, 이거? 바로 할까? 3팩분의 6P3이죠.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 6 곱하기 5 곱하기 4야. 됐어? 이 6이니까 날라가서 20. 끝. 개 쉽다,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되게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존재해. 지금처럼 점을 택해서 뭐 어떤 도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뭐 굳이 뭐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사탕이 있어, 사탕. 6개 중에 4개 먹고 싶어. 그것도 똑같은 거지, 그치? 맞잖아.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까? 4개 먹어야겠다? 그죠? 그런 거야, 그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되게 다양하게 있어. 옷이 뭐, 6벌이 있어. 옷은 좀 그런가? 아무튼,
옷을 6벌 중에 4벌을 입을 수 없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순서 무관하게 뽑는 거를 다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이 공식을 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알겠니? 알겠어?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나머지는 뭐 우리 친구들 뭐 좀 풀면서 하도록 합시다. 너무 뭐 이거 깊게 나가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한번 개념 설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연습해. 뭐를? 팩토리얼 이런 거, 그 다음 P 기호, C 기호. 다시 정리. P는 뭐다? P는 선착순이야. 쉽게 얘기하면. C는 뭐야? 순서 무관하게 기냥법이야, 기냥. 그냥 뽑아. 알겠어? 선착순, 이거 순서 고려하는 거야. 얘는 순서가 고려가 되고, 얘는 뭐다? 순서 따위는 필요 없다. 꺼져라. 이거야. 이 사이만 알면 돼. 팩토리얼은 쉽고, 얘는 헷갈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뭐 사진 좀 찍고, 좀 필기를 하든가, 본인이 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필기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이 영상은 내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